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서 임놈 권놈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로 2부 영상으로 가시죠. 회식은 자주 하세요?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 강제되고 있는 거예요, 회식을? 전에 다녔던 샵에서는 한 직원이 한 40명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되게 크네요. 네,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은 뭐 벌금을 내라 하고.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정도면 회식 강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맞죠? 인턴들은 그냥 100% 참여를 해야 되고. 인턴들은 그냥 네. 닥치고 참여. 해라.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회식 문화 진짜 문제예요. 일단은 업무 시간을 넘어가면 무조건 싫어요. 붙어있기를. 그쵸. 네, 무조건 싫어하죠. 저도 점심 회식을 선호합니다. 맞아요. 요새 그래서 점심 회식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점심 회식 때 술 안 먹고 그냥 밥만 먹고 이야기하고 깔끔하게 파하는. 파는. 네. 그게 이게 짱이죠. 딱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했던 적이 네. 지각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1, 2분 정도 지각을 해서 벌금 5만 원을 내라고 하시는 경우가 아니, 있어요. 1, 2분 지각을 하면 벌금 5만 원이에요. 네. 회식 참여를 안 해도 벌금 5만 원. 네, 5분 이하는 뭐 5만 원, 뭐 5분에서 10분은 10만 원, 뭐 이런. 일당이 10만 원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돈이 더 아니 잠깐만. 만약에 저기 일당보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납을 해야 되나?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벌금이 네. 최대 13만 5천 원까지 나오는 거를 제가 봤었습니다. 앞부분 영상에서 궁금한 사항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회식을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회식 시간이 근로 시간인가 근로 시간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주 52시간 근로시간 가이드북 네. 노동부에서 발간한 그 가이드북에 따르면 회식이 강제되더라도 근로시간은 아니다 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좀 반발이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듣자면 네. 친구들한테 이 관련한 기사가 네이버 법률판에 이렇게 뜬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식 강제하더라도 근로시간 아니다 라는 거가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그쵸. 불만의 목소리를 좀 들었었습니다. 실제 그 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것보다 회식을 더 싫어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는 연장 근로를 하겠다. 남아서 회식이 너무 싫으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이상한 걸 시키고 막 술 먹이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과연 이게 근로시간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궁금한 질문은 앞선 영상에서 지각을 했다고 혹은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벌금을 꼭 내야 되는지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벌금을 내라고 하는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벌금을 실제로 돈을 내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임금에서 까고 주겠다. 맞아요. 아예 그냥 원천 징수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 2가지의 사례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벌금을 내 돈으로 직접 내라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벌금을 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로 봐야 될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노동법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사내 징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라고 본다면 그게 정당한 징계인가? 네. 네, 이 부분이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이 정당한 징계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네. 뭐 징계의 사유가 정당한가, 양정이 정당한가, 그쵸. 절차,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정당한가 이런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 중에 일단 징계 사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회식을 참여를 안 했는데 그게 징계 사유가 될 것인가? 저는 회식 불참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노동부도 이걸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 말은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뭐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걸 불참을 했다고 이걸 징계 사유로 삼았다. 네. 저는 징계 사유가 아니다. 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근로계약을 했을 때 뭐 주된 의무가 있고 부수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이 회식 참여하는 것을 부수적인 의무로 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도 아닌 것 네, 같아요. 그것도 과연 근로계약의 부수 의무로서 네. 회식 참여 의무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회식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쵸. 판단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벌금을 안 내면 되는 건가요? 그쵸. 징계가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는 벌금을 내라는 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의무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측에서 강요를 한다. 예를 들면 벌금 제가 왜 정당하지 않는 징계에 대해서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벌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사측이 야, 뭐 뒤지고 싶냐? 아니면 뭐 잘리고 싶냐? 아니면 뭐 일하기 싫냐?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가하겠죠. 네, 그런 과정이 있어버리면 이게 형법상의 강요나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결국은 징계가 정당한가? 이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징계 양정 부분도 잠시 언급을 하면 벌금 액수가 만약에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네.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해도 벌금 액수가 예를 들면 일당이 뭐 8만 원이다, 9만 원이다 이런 분들이 1, 2분 지각을 했다고 5만 원에 예, 벌금 내라. 이거는 너무하지 않을까? 이건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 징계는 사유, 뭐 양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도 다 네, 정당성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협박을 통해서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 형법상의 공갈죄나 강요죄까지 거기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형태인 임금에서 아예 뭐 벌금 너 안 내? 그러면 임금에서 까고 돈을 주겠다. 원천 징수를 아예 해버리겠다. 네. 라는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까죠. 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의 법령 하나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바로 근로기준법 제 95조의 감급의 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 뭐 여기서 보면 1회 감급 액수와 네. 총액 감급 액수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따지면 그 징계라는 측면에서 감급의 징계를 할 때, 그러니까 감봉을 하는 거죠. 네. 네. 감봉의 징계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상한액을 두고 이 이상을 까지 마라. 법령상으로 징계의 양정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징계 사유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 정당성이 없지만 징계 사유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기준법 95조의 제한을 넘어서는 감급을 해버리면 네. 그 자체로 징계 양정 위반이 나온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5조의 제한을 넘기더라도 징계 양정의 위반이고 네, 그리고 95조의 이내의 범위에서 감급을 한다 하더라도 징계 징계 양정 문제를 또 다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범위에 들더라도 징계 양정 문제는 다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벌금을 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내야 돼 이때도 말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내라라고 했을 때 그냥 월급에서 까버리면 그냥 다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그쵸. 그건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월급에서 까고 지급하는 거를. 그거는 이제 징계 정당성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고 벌금을 네 돈에서 내라. 월급은 다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거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를 만약에 거부를 했을 때 사업주가 강요를 한다. 네. 아니면 또 다른 징계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징계를 한다. 그럼 또 그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거고요. 네. 네.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안 따르셔도 된다. 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미용업계 쪽에서는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얼마를 떼고 이렇게 실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다니고 있는 샵에서는 이제 인턴이 교육을 뭐 원장님께 받거나 뭐 받은 적이 없지만 월급 명세서의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이 빠져나간 거를 볼 수 있어요.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턴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저 교육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교육비가 10만 원이나 빠졌을까요? 라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사하기 전에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말씀도 말씀을 안 없이. 해주시고 네. 이제 월급 받기 하루 전날 그냥 통보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육비를 떼야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점이기 때문에 본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 20만 원씩 네, 매장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은 자기가 원하면 받는 교육인 거예요? 원하면 받는 교육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그만큼 경력이 딜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지 이제 디자이너로 승급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질 수가 사실상의 있습니다.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아무래도 안 듣는 건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구조다. 그 헤어 디자이너분들은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비를 공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